안녕하세요. 매크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베이스를 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두 번째 부품 가이드 블록, 자, 요 놈을 한번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생긴 모양은 참 단순해요. 그냥 뭐 혓바닥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그런데 요 놈이 하는 역할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표면 거치기라든가 또는 이놈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하 공차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역할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 이동조라는 놈이 자, 요 가이드 블록에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죠? 얹혀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얹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쵸? 요 이동조는 요 가이드 블록의 요 윗면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가이드 블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줘야지 그리고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줘야지 얘가 움직일 때 별 무리 없이 움직이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라도 살짝 좀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살짝이라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게 가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요 나사축으로 계속 회전을 시키는데 얘는 뒤쪽으로 가고는 싶지만 경사가 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멈추겠죠. 그죠? 멈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뭐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나사축의 이 얇은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이동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밑바닥 또는 베이스와 수평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동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왔다가 얹혀져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 면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쵸, 여기서는 마찰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계속 얹혀져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찰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치공구에서는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표면 거치기를 뭐를 넣는다? 그쵸, Y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Y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 자, 다른 부분의 조립도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평면도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에 가이드 블록 생긴 모양을 이제 투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데,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윗부분에, 자, 여기에 실선이 하나 보이죠? 자, 실선이 하나 보이고, 자, 여기 밑에 또 뭐예요? 숨은 선이 또 보여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숨은 선이 보였다는 얘기는, 자,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이드 블록이 쭉 연장되다가 이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숨은 선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가려져 있다. 그리고,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그쵸. 분리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아무런 단면도 없는데 여기에 실선이 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저 위에서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실선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이동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동조에서 누가 해당이 될까요? 그쵸, 요 못다기란 얘기예요, 못다기. 그래서 못다기의 요 선이 여기서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선 숨은 선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자, 요 이동조하고 요 가이드 블록은 자, 여기에 자, 이동조 밑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디귿자 형태로 홈이 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가이드 블록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여기 면과 이 면, 그 다음에 여기 면, 세 개의 면을 모두 끼워 맞춤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끼워 맞춤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쵸.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끼워 맞춤으로 여기를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움직이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덜렁덜렁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조를 완벽하게 좌우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는 끼워 맞춤 형태로 자 여기 가이드 블록과 조립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려면 끼워 맞춤 형태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요? 그쵸,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조립공차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뭐 조립되는 구간, 그것만 좀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카운터 보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표현을 잘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쪽에 보시면은 자, 도면을 그리려면 이제 이놈의 전체 길이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이드 블록이죠. 자,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전체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67? 67 정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요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요 높이 부분. 자, 요 높이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 부분 측정을 해 보면 자, 높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게 14? 14 정도 나오네요. 자, 요게 14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하고 이제 베이스를 하면서 정면도를 도대체 어떤 걸로 선택을 할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요번 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을까요? 자, 요거를 자, 지금 보이는 이 형태를 정면도로 할까요? 아니면은 평면도 형태를 정면도로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형상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을 정면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형태, 자, 이렇게 생긴 이 모양으로만 보여지지만,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자, 여기에서는, 자, 요렇게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인지, 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보여지는 형태 요걸로 그냥 정면도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이게 더 정면도로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자, 요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측면도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걸로 자, 보여지는 요 정면도 형태 요걸로 그냥 정면도로 선택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쟀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요게 가로가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자, 요게 67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요 밑바닥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높이가 14입니다. 14. 자, 그러면 요거대로 일단 먼저 CAD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67에 14. 자, 2번 부품은 제가 어디다 그릴까요?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라인. 자, 라인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 67만큼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옵셋 14만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립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여기에서는 그쵸. 자, 여기서 요만큼이 또 궁금하겠죠. 자, 요거 측정입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25? 자, 25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옵셋 25 해서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기를 알아야겠죠? 자, 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요거 측정합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얼마일까요? 자, 이게 7mm? 7mm 나오네요. 자, 그럼 옵셋 7 해서 자, 밑으로 띄워 주시고,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러면 벌써 정면도가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요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카운터 보호만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카운터 보호 위치부터 일단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 보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예요. 자, 요거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보면 요게 11인가요? 12인가요? 12mm. 12mm 나오네요. 자, 12mm 나왔으면은 자, 옵셋 12mm 해서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볼트. 자, 요게 나사가 몇 짜리인가요? 자, 요것도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베이스를 그려놨기 때문에 자, 베이스에 있는 이 탭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설사 뭐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다시 측정을 했는데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하셨던 이 탭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 탭에 여기 보시면 M4죠. 자, M4는 카운터 보 크기가 얼마죠? 그죠? 머리가 8. 그죠? 자, 그러면 옵셋 4로 자, 이렇게 양쪽으로 띄워 주시고, 자, 이 머리의 깊이가 얼마? 그죠? 옵셋 4.4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잘라 주시고 선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드릴 자, 드릴 구멍의 크기는 얼마예요? 그쵸? 4.5죠. 그래서 서클로 4.5짜리 원 하나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여기 4분점에서 자, 여기 직교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잘라 주시면 자, 이렇게 카운터 보호가 금세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LEN DE3 해서 자, 위아래 늘려 주시고 요거는 중심선으로 변경.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는 실선 만들어 갖고 스플라인으로 부분 절단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찍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이쪽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 해치 해야겠죠. 자, 해치 들어가서 안시 31번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평면도를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평면도는 자, 일단은 외형선으로 변경을 해놓고요. 자, 전체 길이는 요거가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카피로 요 선을 그냥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평면도에는 이 모양을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자, 베이스에 얘가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이미 우리가 이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죠? 베이스를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베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에 보시면은 자, 이 전체 크기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크기가 되겠죠? 자, 요거는 자, 따라서 보면 얼마? 33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옵셋 33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띄워 주시고 자, 이렇게 내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가시 거리는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가운데로 끝점까지 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뭐 기존에 작업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측정을 합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측정을 해보면 요게 24? 24 정도 나오네요. 자, 요거가 지금 12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24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 12로 자, 위쪽, 아래쪽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LEN DE3 해서 양쪽으로 연장.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심선으로 변경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거랑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모서리선이 끝까지 이렇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자칫, 자, 여기 부분도 모서리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여기서 보이는 이 모서리선은, 자, 요 모서리선입니다. 이 모서리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이 선의 이 부분은, 자, 요 밑에 턱 부분이에요. 턱 부분. 그래서 이 턱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로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여기도 잘라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수문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쪽을 보시면은 자, 요 앞부분은 자, 조립도 형상으로 봤을 때 자, 이동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끼워져 들어오겠죠. 그죠? 조립을 할 때, 최초 조립할 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될까요? 그쵸? 여기가 바로 끼워지는 입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거 뭐가 있죠? 그쵸?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따기.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못따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챔퍼 1 해서, 자, 여기 못따기, 여기 못따기. 자,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여기 챔퍼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연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똑같이 수문선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쵸, 보입니다. 자, 여기 수문선이에요. 얘는 밑에 턱 부분이라고 했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은 얘가 못따기를 해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요것도 이제 투상 싸움이에요. 투상 싸움.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요 부분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선 하나 그냥 찍 그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와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 지워주고 기존 선을 연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못따기가 요 앞부분에도 못따기가 들어가야 됐지. 요거는, 뭐,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옆으로만 잘 끼워지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카운터보 만들어 줘야겠죠? 자, 카운터보는, 자, 여기 선에서 이렇게 쭉 하나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 위치를 알아야 되죠? 자, 이것도 여기 오셔갖고 또 자로 재시면 안 돼요. 자, 요것도 베이스에 다 있죠. 자, 요거 사이 간격이 얼마? 그쵸, 요게 20 간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옵셋 10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교차점에서 카운터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름 8짜리 하나, 그 다음에 지름 4.5짜리 하나.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에도 지름 8짜리 하나, 그 다음에 지름 4.5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중심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len de3 해서 조금씩 연장.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시죠? 이제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체인지 들어가서 자, 선의 축척 있죠? 자, 요거 0.5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카운트 보호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쵸, 이제 측면도를 하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측면도는 자,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 여기 높이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자, 요거 전체 폭은 아까 얼마였어요? 자, 요거는 자, 여기였죠? 33. 자, 33으로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서 다 따오면 돼요. 자, 일단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길게 뻗어나온 이 혓바닥 같은 부분 자, 요 부분이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혓바닥 부분은 좀 짧아요.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24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가운데서 12로 자, 옵셋 12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에 못따게 해준다 그랬죠. 자, 챔퍼 자, 디스턴스 1인데 자, 요때는 자, 자르기 있죠. 자, 자르기는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습니다. 메뉴에 자, 자르기 T 눌러주시고 자르지 않기로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해야 될 거 찾아보면은 일단은 중심선을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중심선. 자, 여기 20 간격이었죠. 자, 옵셋. 자, 그러면 10으로 자,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자, LEN DE3 해서 위아래 연장. 자, 가운데도 연장. 자, 중심선이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속성복사해서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뭐 마무리 될까요? 그죠?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볼게요. 아,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입구 부분이 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부분. 자, 여기도 챔퍼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 자르기로 바꿔주고 다시 그 다음에 챔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나요? 보면은 할 거는 다 했나요? 자, 생긴 모양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쪽 부분 다 마무리 했고요. 자, 베이스 맞춰서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베이스 맞춰서 다 해줬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아까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얘 높이도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카운터 보 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치수 들어가서 자, 치수 기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제 생각이지만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정면도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그냥 가죠 뭐. 그냥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2개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 앞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여기 가운데 자, 중심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칭 치수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수를 기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값,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크기.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요? 요거 다 넣었고, 여기도 다 넣었죠? 자,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끝났고요. 자, 이제 밑으로 오겠습니다. 자, 밑에서는 일단은 요 높이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혓바닥 높이.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보 위치는 위에서 다 표현을 했으니까, 자, 카운터보 구멍에 대한 치수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L2 들어가서, 자, 세팅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열어줄 문자로 변경, 그 다음에 부착. 자, 여기 맨 밑에 행의 밑줄에 체크,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래서 여기 카운터보 입구의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만 꺾어서 찍고 엔터 2번. 자,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저 드릴 구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량부터 들어가죠. 자, 2 다시 파이 4.5 드릴.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보에 대한 치수예요. 자, C.B 파이 8 깊이 4.4.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카운터 보호에 대한 치수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레이어 상태에서 자, 라인으로 자, 여기 부분을 엔드점에서 자,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카운터 보호에 대한 치수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이쪽에서는 치수를 집어넣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오른쪽에서는 넣을 게 없네요. 그죠? 넣을 게 없어요. 넣을 게 없으면 그냥 비워 놓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도 좀 강조를 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여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24가. 자, 그래서 참고 치수 하나만 좀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자, 위로 하나 빼서, 자, 여기다가 좀 이따가 참고 치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끼워 맞춤 공차. 자, 끼워 맞춤 공차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끼워 맞춤은, 자, 일단 왼쪽부터 보면 33은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갈까요? 그쵸, 들어갑니다. 자, 얘는 베이스에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G6 공차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놈은 아까 제가 자,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동조가 끼워져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G6 공차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요 놈 있죠? 자, 요것도 똑같이 넣어주시는데 얘는 참고 치수로 해서 G6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나 강조해서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는 없죠? 넣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벌써 또 치수 기입이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뭐 처음에 치공구 맨 처음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투상만 빨리 되면은 금방금방 그릴 수 있는 게 치공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투상 연습 좀 많이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공차 한번 볼까요? 자,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쵸. 얘는 베이스에 닿는 이 밑바닥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쵸. 베이스랑 동일 선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수평으로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가 닿는 자, 이 부분이 바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L2 들어가서 세팅, 그 다음에 공차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위에서 우리가 A만 썼죠?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데이터 B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제 자, 끼워 맞춤 공차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화살표로 다시 변경해 주시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뭘로 넣어줘야 될까요? 33 같은 경우는. 자, 이 밑바닥과 33은, 자, 이 구간, 자, 요 구간이 정확하게 얘랑 수직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한 수직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서, 자, 수직으로 일단 넣어주시고, 자, 14죠, 높이가. 자, 14니까 IT 공차 한번 찾아볼까요? 자, IT 공차에 14가 해당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급이니까, 자, 그러면 교차되는 8. 자, 요걸로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008 넣어주시고요. 자, 데이터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직 값을 들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요? 그쵸, 여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수직 구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수직이 나오면 좋은데, 자, 이 수직에 대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직으로 볼까요? 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자, 요 7에 대한 수직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1, 2,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자, 수직에 대한 거리가 7이니까, 자, 여기서도 수직으로 잡아주시고, 0.008, 그 다음에 B,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혹 보면은, 자, 여기 이 구간에서는, 자, 대칭이 나와주면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대칭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칭을 넣어 주시려면, 자, 이 구간에다가 데이텀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직 값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아 공차는 말만 되면 됩니다. 말만. 아시겠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생뚱맞는 기아 공차만 안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요거 수직값 나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을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죠? 자, 이 구간이.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된다? 수평이 나와줘야 된다. 그죠? 자, 평행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그쵸, 이 밑바닥과. 정확하게 수평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수평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게 아니라, 자, 얘는 하나의 동일선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로 그냥 수평 구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까지는 67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또 찾아보면, 자, 여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뭘까요?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L2, 자, 여기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꺾어 주시고 수평,
13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B.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수직 넣고 여기도 수직 넣고 수평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참고 치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2번 부품에 대한 기하 공차는 모두 다 기입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면 거칠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공구에서는 웬만해서는 자, 이 표시 아시죠? 이게 뭐예요? 저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치공구에서 웬만해서 이거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치공구에서 유일하게 이게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냐면 자, 여기 클램프, 나중에 클램프도 하게 될 텐데 클램프에 보면 자, 요렇게 옆에 요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린 부분이 있어요. 리브 형태로. 자, 요런 거 있을 때는 요렇게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각형 소재로 전부 다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W 여기 구멍이 있다고 하면 자, 여기에 카운터보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W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W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X랑 Y만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자, X 부분은 자, 일단 여기 밑바닥 그죠? 베이스랑 닿는 부분 가장 찾기 쉬운 부분부터 넣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자, 요 밑바닥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 X 들어갈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요 양옆에가 되겠죠. 요 양옆에.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X를 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옆에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다가 X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 이 양옆의 부분은 베이스에 끼워져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 양옆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옆에 부분과 밑바닥 이 3면을 X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X를 만약에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은 요 면이 X로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넣어도 되는데 왜 넣냐면 자, 이동조 자, 요 손잡이 있죠? 자, 요거 나사축으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동조가 이렇게 끝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못 가게끔 이 가이드 블록의 요 단이 스토퍼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게끔 여기서 딱 막아주기 때문에 자, 돌리다 보면은 여기서 딱 닿을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닿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공작물이 요만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뒤로 이 정도만 조금만 돌려놓고 공작물을 끼우고 그 다음에 다시 닫고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닿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여기다 X를 넣어도 뭐 크게 틀렸다 이거 완전 틀렸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여기다가 X를 넣는데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그냥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또 들어갈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X가 자, 뒷부분은 자, 요점 텅 비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없죠? 자,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Y 남았는데, 자, Y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딜까요? 자, Y는, 그쵸, 당연히 일단 요 윗부분은 Y가 될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옆부분, 그쵸, 옆면도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넣어줘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Y부터 넣어볼게요. 자, Y는 12시 방향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일단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윗면 자, 윗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넣기 위해서 12시 방향 하나 갖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넣을 데가 없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표면 거칠기도 다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그렸네요, 이제. 자, 이제 대표 거칠기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 거칠기는 요거 그냥 요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빼놓은 거, 요거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가지고 와서, 자, 요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얘가 2번 부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열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자리에 바꿔주시고, 자, 요 밑에다가 문자 높이 3.5. 자, 문자 높이 3.5로 해서, 자, 주서. 자, 전체 열 처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배치 이쁘게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2번 부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일단 투상입니다. 투상.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치공부는 무조건 투상 연습이에요. 그래서 투상만 꾸준히 연습만 해주시면은 금방금방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상 연습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 내가 투상 연습을 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이 있다. 어떤 부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꼭 투상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오늘 2번 부품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3번 부품을 볼까요? 자, 3번 부품은 자, 3번은 이동조네요. 이동조. 드디어 이제 이동조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요 이동조 부품을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조 남았고 고정조, 그 다음에 나사축 이렇게 3개 남았네요. 그래서 이동조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갖고 또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자, 요번에 1회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동조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